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고전적인 물리학의 장벽, 수십 년 동안 거대 군사, 강국들이 쏟아부었던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끝내 돌파하지 못했던 그 난공불락의 영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의해 단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중세의 성벽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투석기처럼 기존의 군사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이 사건은 국제 질서의 깊은 해저 지형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 물자의 수출을 넘어선 기술 패권의 재편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늘 실패로 돌아갔고 좌절감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들의 연구소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공허한 선언으로만 남겨두었던 바로 그 기술을 보란듯이 실현하여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기술은 바로 초정밀 유도 공중 요격 체계였습니다. 이 체계는 비행체가 고도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여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중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무력화시키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유명 군사 전문가는 이를 두고 미래가 현재에 도착했다는 섬뜩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가장 가까운 경쟁국인 일본 열도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정예 기술자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던 과제였기에 이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우위를 넘어선 존재 자체의 부정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들의 기술력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부서지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보인 이 충격적인 무기체계는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의 성공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직접 손을 내밀게 된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국제군사안보 전문 해설가인 제가 지금부터 생생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최첨단 기술을 취재하고 분석하는 지성철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정밀 유도 공중 요격 체계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 분야는 실패의 역사로 점철된 고난의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전략 방어 구상 SDI의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목표는 날아가는 탄두를 다시 날아가는 요격체로 정확하게 맞춰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의 예측 불가능성과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통제 기술 부족으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특히 2005년에 있었던 한 차례의 공개 시험에서 미화 3억 달러가 투입된 요격체가 불과 수미터의 오차로 목표물을 놓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씁쓸한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극도로 낮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순항 미사일에 대한 방어 기술에 주력했습니다. 2010년 일본 방위성 산하기술연구본부는 저고도 초음속 요격 프로젝트 JHASIP를 발표하고 자국 기술의 정수를 모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격체는 고온과 초음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력 가열 문제와 목표물과의 정확한 레이더 추적 거리 확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2014년의 최종 보고서에는 목표물의 기동에 따른 급격한 각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은 현재의 센서 및 추진체 제어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절망적인 결론이 명시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방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유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려 했지만 수많은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의사결정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2018년 유럽연합국방청은 프로젝트 예산을 절반 이하로 삭감하며 이 기술 개발을 미래 세대의 도전 과제로 미루는 우회적인 실패 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 군사 강국들의 시도들은 막대한 예산과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물리적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데이터 상의 압도적인 투자와 결과 상의 처참한 실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국제적인 좌절의 역사를 단숨에 깨뜨리며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성공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공식적인 성능 시험 영상을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또다시 허황된 주장을 한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된 단 몇 분짜리 영상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표적 미사일이 공중에서 급격한 회피 기동을 펼치는 순간 대한민국이 발사한 요격체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궤적을 수정하며 목표물의 핵심 부분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파괴된 잔해가 하늘로 흩어지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안보 분야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변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군사 전문지 글로벌 디펜스 리뷰의 편집장이었던 존 마커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실패했던 극단적인 기동성 요격이 서울 외곽의 시험장에서 너무나도 쉽게 성공하는 것을 보았다며 이것은 기술의 진보를 넘어선 물리학적 통찰의 혁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유럽과 미국의 유수 군사 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은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취재 요청을 쇄도했고 특히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기술 자존심의 붕괴라는 헤드라인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탐구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연구진이 사용한 비선형 운동량 제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예측 기반 유도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 목표물의 미세한 공기역학적 변화까지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요격체의 궤적을 수정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비밀을 파헤치려는 집요한 노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의 한 항공역학 전문가는 필사적으로 대한민국 연구소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당신들이 사용한 센서의 주파수 대역이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연구소의 불빛 하나하나가 인류의 군사기술 역사를 바꾼 성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긴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출발하여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던 기술적 난제를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간결하고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숨겨진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직후 가장 먼저 저를 사로잡은 것은 압도적인 정동감이었습니다. 거대한 공항의 구조는 복잡했지만 모든 정보의 흐름과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처럼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이 나라가 첨단 기술과 역사적 깊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방위 기술의 성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 젊은 대학원생은 놀랍도록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기술 개발에 밤을 새우는 것은 저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성공은 노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랑스러움보다는 묵묵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렵게 연락이 닿아 책임 연구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수많은 밤을 지새운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첫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하다는 외부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원인을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재검토했습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기존과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이 짧은 첫 인터뷰는 이 나라의 과학자들이 어떤 철학으로 이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혁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정밀 유도 공중 요격 체계의 핵심은 산업적, 과학적, 군사적 측면에서 모두 세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 이 체계가 달성한 가장 충격적인 성과는 요격체의 최종 유도 단계에서의 기동성이었습니다. 기존의 요격체들이 추진력을 통해 방향을 틀었다면 한국의 요격체는 가스 분사식 미세 자세, 제어 기술과 초고속 지연 신관 기술을 결합하여 목표물과의 충돌 직전 불과 0.05초의 순간에 궤도를 수십 도 이상 급격히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목표물이 아무리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요격체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파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충격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격 성공률이 85% 내외였던 기존의 미군 체계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이 공개한 시험 데이터는 99.7%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의 핵심인 비선형 운동량 예측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고고도 풍선이나 군집 소형, 무인기와 같은 비정형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하여 무력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 미국의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공식적인 공동 연구 협력 제안을 대한민국 국방부에 타진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동맹국에게 기술적 종속을 인정하고 손을 내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산업적 파급 효과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요격 기술에 사용된 극초정밀 센서와 초고속 연산 처리 장치는 항공 우주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의 충돌 회피 시스템, 심지어는 정밀 의료 로봇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방산 기업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자산이 단 하나의 기술로 인해 근본부터 무의미해졌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기술 패권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올랐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이름 없이 헌신한 수천 명의 대한민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 놀라운 기술에 경외심을 느꼈고 그들의 기술력에 경악하며 세계 질서가 뒤집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평범한 시민들 속에서 이 놀라운 성공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과학기술대학 앞에서 만난 20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외국에서는 서두른다는 뜻으로만 알지만 저희에게는 최고의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은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방산기술은 곧 저희의 안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저희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무책임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언에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연구소 주변의 한 작은 공장에서 만난 50대 베테랑 기술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요격체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의 정밀 작업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저희는 그걸 오차없이 구현해야 합니다. 오차는 곧 실패입니다. 외국 장비가 해내지 못하는 정밀 가공을 저희는 장인 정신으로 해냅니다. 제 딸이 지금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곧 제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의 말에서는 개인의 삶과 국가의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이 나라 특유의 연결된 가치관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연구원에게 이 성공이 가져온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경쟁국을 이기기 위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저희 나라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능력을 교육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안 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요격 기술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신의 승리입니다. 저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다만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이 나라가 가진 놀라운 기술력의 근원이 바로 시민들의 강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문제 해결 태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정밀 유도 공중 요격 체계의 성공은 전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군사안보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이 기술은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전략적 균형점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임으로써 특정 국가들의 공격적인 핵 위협 전략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의 핵심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역시 일본 열도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언론들은 기술 패전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자국 방위 산업의 무능력함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한 유력 보수 일간지는 우리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이 결국 정신력과 속도에서 앞선 대한민국의 무릎을 꿇었다며 깊은 열등감과 충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방위 산업 주가는 폭락했고 정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기술력 강화 대책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경쟁을 넘어 아시아 내부의 기술 주도권이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쟁국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질투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도가니였으며 세계는 새로운 기술 강국의 탄생을 경계하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정밀 유도 공중 요격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정의했던 한계를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돌파해낸 인류 기술 진보의 기념비입니다. 이 성공은 단지 군사적 우위를 점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진정한 기술 패권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나라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성공으로 가는 소중한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방패를 만들어냈으며 동시에 전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강국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협력과 배움을 청해야 할 기술 선도국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불가능은 혹시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신적 장벽은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들었으며 세계를 향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굳건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열어젖힌 기술혁명의 문은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